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역학을 배우시는 초보자 혹은 중급 되시는 분들과 또 많이 아시는 분도 기초가 필요합니다. 항상 이 기초가 탄탄해야만 사주감명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목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에는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은 양의 목이고 을은 뭐냐? 초목이라 그럽니다. 초목. 그래서 갑목은 사목이라 그러죠. 사목은 뭡니까? 건축자재, 땅을 떠난 나무. 그래서 이게 죽은 나무입니다. 제목으로 쓰는 거예요. 그 제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회사나 나라나 동양지목, 그런 큰 인물과 같은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갑목은. 그리고 60갑자의 첫자가 됩니다. 갑목은. 요 을이라고 하는 거는 음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을에. 근데 이거는 생기예요. 초목이에요. 땅에 뿌리를 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 때문에 제목건 사목, 갑목은 강하지만은 그 생기나 모든 그 열정적인 거는 뭐냐? 을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갑목이나 이 을이라고 하는 건 이 목이지만은 계절로는 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아침에 해당이 됩니다. 건강으로는 간에 해당이 됩니다. 반향은 동쪽이 돼요. 일반적인 요 갑과 을의 특성은 뭐냐? 좀 어린애들 같은 유치한 데가 있어요. 왜냐? 봄에는 어리거든요. 아침은 시작이고. 그래서 어린애들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기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칭찬을 좋아합니다. 칭찬. 잔소리하고 간섭하면 싫어합니다. 여자들이 알아둘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남자들은 항상 어린애들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어린애들. 그 남녀간의 친구나 애인 관계나 부부지간에 남자의 뭔가 좀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어드바이스,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면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지만, 남자는 뭐냐? 좋게 말하면은 그 좋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간섭한다, 바가지 긁는다, 이렇게 비평을 한다. 그래서 뭔가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남자들이 충고해 주는 거는 긍정적으로 받아주는데,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 일에 대해서 불만이 있구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 여자를 떠나버립니다. 그런 거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게 요 갑과 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기 때문에 시작을 잘해요. 마무리가 신통찮아요. 유종의 미가 좀 약합니다. 저질러 놓고 보자 이 주예요. 저질러 놓고 보자 이거예요. 뭔가 두들려보고 준비해보고 잘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유치하고, 그리고 치밀하고 꼼꼼치가 못해요. 그래서 사인 같은 걸 잘못해 가지고 손해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요 갑과 을이. 요 갑과 을은 간에 속하기 때문에 금이 많다 사주예요. 그러면 간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금이 많으면 경과 신을 만나게 되면 극을 당하니까. 그리고 목은 뭐냐? 이게 토를 극합니다. 목이 많으면 위장이 나빠집니다. 위장.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할 거는, 요 갑목은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수생목을 해줄 경우에, 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수, 계수가 있습니다. 임수, 계수. 요 갑목은 임수를 만나면은 바닷물이 되기 때문에 이 원목을 갖다가 더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임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임수를. 요거 아셔야 됩니다. 임수를. 바닷물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육친으로 편인이 됩니다. 편인. 그러니까 갑목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옆에 임수가 있다. 그리고 큰 인물이에요. 학자로, 교육가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팔자를 벌써 타고나는 거예요. 여기 임수가 있으면. 을목은 뭐냐? 을목은 초목인데 임수를 만나면은 초목이 뭡니까? 뿌리채
뽑혀서 떠내려가 버려요. 그 임수를 꺼리는 겁니다. 이 수생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꺼려요. 근데 을목은 뭘 좋아하냐? 개수를 좋아합니다. 개수. 나무가 초목이 자라려면 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개수, 수생목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학자입니다. 을은 개수가 있고 간목은 임수를 만나야 대운이나 세운에서 또 그날의 일진을 볼 때도 요 이치를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인이라고 하는 건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 묘는 이게 토끼띠가 해당이 됩니다. 토끼띠. 달로 볼 때는 이는 1월달이고 토끼는 2월달입니다. 그 1월나무보단 2월나무가 더 자랐어요. 2월나무. 여러분들 중에 체격이 좋고 우람하고 튼튼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띠가 무슨 띠가 많으냐? 거의 토끼띠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토끼띠가. 열정적이고 뭔가 몸에 그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열정적이에요. 조용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 자꾸 일을 벌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편안히 노후에 살 수 있는데도 말년에 일을 벌려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노후에 가난하게 사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게 이 토끼띠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 호랑이띠는 뭐냐? 토끼띠보다 약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호랑이가 큰 짐승이고 토끼는 작은 짐승이니까 호랑이가 큰 인물 같이 생각하는데 호랑이띠는 굉장히 약해요. 왜소하고 토끼띠가 더 강합니다. 체력 좋고 열정적이고 더 힘이 세요. 그리고 이는 뭡니까? 역마살이에요. 역마. 역마라는 게 무슨 낭만적이고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정한 게 역마입니다. 불안정한 게 역마살이에요. 역마라고 하는 건 뭐냐?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부족해요. 변화가 많아요. 변화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호랑이 띠 방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 불안정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조급해요. 그 조급하니까 배그민족 하얀 색깔 하얀 옷을 입으면은 그 조급한 성질이 좀 음양의 조화가 돼서 가라앉는다 해서 하얀 옷을 즐겨 입은 겁니다. 우리 조선조의 모든 그 습관이나 생활 풍습 하나하나는 우주 자연의 자연관과 우주관을 가지고 이 나라가 풍속적으로 풍습이 우리나라 사람은 자연과학적으로 우주과학에 호흡하는 그런 민족의 정치를 해온 겁니다. 이게 민속적인 것이. 그게 배그민족이에요. 하얀 옷을. 우리나라 사람들 옷을 보세요. 대부분 검정 옷이 많잖아요. 남자들 옷을 보면은 거의 검정 옷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정색과 하얀색은 음의 색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인이라고 하는 건 이 호랑이띠가 1월달이고 요 토끼띠는 2월달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2월남과 더 성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끼띠들이 보니까 조직폭력배, 군인, 경찰관 이런 쪽이 많고 사업가로서 성공하는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인묘는 인묘는 역마살이고 묘는 뭡니까? 도화살이에요. 도화살이라는 게 뭡니까? 몸의 정력이 좋다 이거예요. 영웅은 호색이에요. 영웅 호색이에요. 우리 동양 사람, 우리 한국 민족이 간에 속하는 민족이고 간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간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자들은 자고 나면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성욕이 굉장히 왕성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력이 왕성합니다. 일본 사람보다 더 왕성해요. 옛날 일제시대 때 동경에 유학 가면 한국의 남자들이 왜 인기가 여자들한테 좋았느냐. 정력이 좋아서 그래요. 그 정력을 풀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사회 환경 분위기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겨요. 정치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모든 음악을 할 경우에 자연관과 우주관을 갖는 그런 사고방식.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은 뭐냐? 자연관과 우주관에 어긋난
그런 생각과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조 시대의 유명한 화가 겸손이나 단원이나 오은장석 같은 사람은 미술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자연관과 우주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원근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연관과 우주관에 바탕을 둬서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이 명화가 되는 겁니다. 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바로 뭐냐, 이런 옛날 그림 명화를 가지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 세법이나 공부하는 게 바로 미술대학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는 우리는 뭐냐, 우주관과 자연관을 갖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자연관과 우주관을 배우는 게 바로 뭐냐, 역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학이라는 거는 자연관과 우주관이에요. 그래서 요 갑과을이라고 하는 건 오행적으로 양목에 속하고 요건 을목에 속하고, 그리고 두 개 다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나무는 뻗어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곡직격이라 그럽니다. 곡직격.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회생활을 할 때 제일 높은 게 좋으냐, 제일 낮은 게 좋으냐, 중간이 제일 좋은 겁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이사가 되고 최고 경영자가 되는 거는 물러날 때가 되는 겁니다. 아랫사람을 밑에 있으면 너무 또 불편해, 윗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회사에서는 과장이 제일 좋은 겁니다. 과장, 부장만 돼도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 목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자꾸 올라갈 승진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돈도 너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의 부모가, 아버지가 이병철 씨한테 교육을 시킬 때 뭐냐, 너무 큰 부자가 되지 말라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병철 씨는, 전 회장은 큰 부자가 된 겁니다. 큰 부자가 되면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부자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어도 운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은 살아가는 자체가 힘드니까 항상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돈이 많은 부자들 익숙지 못하니까 조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는 공평합니다. 좋은 거에는 항상 마가 끼고 안 좋은 데는 좋은 거 끼어들어요. 가난한 집에서 효자가 나오지, 부잣집 애들 딸에서는, 자녀한테서는 절대로 효자가 나오지는 않아요. 불평만 나오죠. 그 다음에 요 갑과 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두 개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바로 어지링자입니다. 자비심이 나와요. 사랑, 동정심, 측은지심, 이게 많은 게 요 갑목의 특징입니다. 남을 이게 동정하는 마음이 많아요. 동정. 반면에 또 뭐가 있느냐, 이기심이 많아요. 욕심. 그래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게 요 목의 성질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처세라고 하는 건 뭐냐, 상대가 뭘 바라고 뭘 원하고 어떤 입장에 처해져 있고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고 도와주는 마인드, 이게 인간관계의 중요한 요소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은 뭘 생겨주냐, 화를 생겨줍니다. 그러니까 병정이 뭐가 되느냐, 식신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겁니다. 갑과 을의 타주에 병정이 있으면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니까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사주에 갑과 을이 연월일시에 병화나 정화가 있다 그러면은 교육가, 성직자, 정치가,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목생화. 금이 있다 그러면 관직으로 나가게 됩니다. 관직. 아주 의욕적으로 잘합니다. 이 관직. 경영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진술 충미를 만나게 되면 뭡니까? 재가 됩니다. 재. 그래서 갑과 을에 태어난 사람이 진술 충미가 있으면은 이거는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재물운이. 진술 충미는 재니까 재물. 그래서 요 갑의 이 을의 요 특성으로 보면은
거의 다 교육가, 정치가, 지도자, 경영자 이런 쪽이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런 쪽으로. 그래서 너무 뻗어 올라가다가 보니까 멈출 줄 알아야 되고 좀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용한 것도 즐기는 그 한가로움을 즐기는 그런 성격적인 수양도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이 목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목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